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김천입니다. 지금은 대질병의 유행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길이 열리게 되겠죠. 그런 날을 위해서 다람살라를 갈 수 있는 다람살라 가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국적기를 타게 되면 대개 자정 무렵 뉴델리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어디로 오고 가기가 참 곤란한데요. 이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숙소나 이렇게 정할 게 좀 달라지죠. 우선 델리 시내로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머물게 되거나 아니면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일단 자야지 되겠죠. 가장 첫 번째 설명드릴 교통편은 기차를 타는 방법입니다. 기차는 소위 마라 익스프레스라는 델리역에서 출발하는 특급 열차인데요. 새벽 5시 30분에 출발이라고 표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차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찍 이제 릭샤나 택시를 타고 새벽에 델리역에 가면 우선 역 광장에 침구를 깔고 밤새도록 거기서 누워서 자면서 기차를 기다리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일단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차역을 들어서면 그래서 또 이제 기차 시간표를 이렇게 기웃거리고 보게 되면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인도인들이 와서 각자하게 인사를 하고 외국인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기차표를 좀 보여달라 그러고 그 기차표로는 갈 수 없으니까 옆에 가서 표를 바꾸고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물론 개소리고 사기꾼들이죠. 무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포기를 안 해요. 아주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오고 아니다, 너 그 표 아니다, 그러면 못한다, 이제 끊임없이 수작을 부리죠. 전기차는 이제 경찰을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슬그머니 사라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당하는 분들이 많죠. 돈 지인 뺏기면 다행인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말라 익스프레스는 대개 12시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척키뱅크라는 곳까지 대개 1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12시간이고 10시간이고 간에 기차가 와야죠. 기차표에는 분명히 5시 반에 출발한다고 돼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오질 않아요. 깜깜한 새벽에 해가 뜨고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지고 그래도 기차가 오질 않아요. 진짜 인도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좀 속된 말로 아주 환장하죠. 6시, 7시, 8시가 지나도 기차는 오지 않습니다. 영무원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기차가 내가 마라 익스프레스를 기다리는데 이게 언제 오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노숙한 영무원이 아래를 이렇게 훑어보고 타이르듯이 얘기를 하죠. 그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신만이 안다. 신만이 아는 일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대답하겠느니. 여기서 기다리면 기차는 반드시 온다.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아주 알쏭달쏭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아주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사라집니다. 진짜 기다리고 있으면 기차는 옵니다. 제 경우에는 9시가 가까이 돼서 한 3시간이 넘게 연착을 한 거죠. 인도 기차니까 그러려니 해요. 근데 기차를 타고 보면 왜 이렇게 기차가 늦게 오고 인디안 타임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좀 실감이 돼요. 기차가 한참 달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왜 멈췄냐 이렇게 보면 철로에 뭐 소떼가 뭐 한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한 2, 300마리 되는 소떼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 다 지나갈 때까지 기차가 뭐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서 있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한참 달리고, 원래는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차키뱅크까지. 근데 저희가 도착하니까 한 9시, 12시간 정도 걸린 거죠. 깜깜한 밤에 차키뱅크라는 곳에 섰는데, 기차는 차키뱅크라는 곳이 이제 뭐 말 그대로 이렇게 그 기차가 갈라지는, 캐시미르하고 뭐 또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기차가 이제 멈춰서 뭐 물도 싣고 뭐 짐도 싣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내려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인도 기차는 보통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고급 칸을 타죠. 2등칸 정도 이상을 타는데, 될 수 있으면 인도 기차를 타지 말라고 권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같이 탄 분들이 캐시미르 경찰국의 크리켓 그 대표 선수, 주 대표 선수 팀과 같이 타서 굉장히 좀 점잖고 그런 분들이라서 그런 봉변은 당하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타고 있으면 뺑하니 하고 쳐다보죠. 그냥 쳐다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니까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을 느껴야지 되고, 그리고 뭐 친절을 베푼다고 뭐 음료수나 음식 같은 걸 주는데 그거 먹으면 또 큰일 나죠. 봉변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자들인 경우에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뭐 그 직전에 인도에 갔던 일본 여자 여행객 한 분이 침낭째 이렇게 들고 가버렸다는 그런 괴담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괴담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차는 굉장히 조심해서 타는 것이 좋고, 중간에 이제 크리켓 팀이 내리고 그 시크교 노인분 두 분이 탔는데 2차 대전 참전용사였어요. 그래서 훈장도 달고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셨는데, 제가 어딜 가냐 그래서 다람살라를 간다고, 달라이라마 스님을 뵈러 간다 그러니까 그분들 한 말이 아주 달라이라마 very reasonable people,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드문데 참 이성적인 분이다라고 그렇게 평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집에를 같이 가자고 초대를 받았는데 시간상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약속이, 그때 인터뷰 약속이 돼 있어서 가지를 못한 게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 집에를 갔으면 또 이제 시크교를 믿는 굉장히 상류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행운을 얻지 못했고요. 차키뱅크에 밤에 도착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버스를 타고 이제 차키뱅크에서 다람살라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게 심야니까 버스 타기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거기에 택시가 한 대, 다람살라에서 온 택시, 빈차로 돌아가야 될 택시인데, 그 택시 운전기사도 이제 거기서 델리에서 오는 차를 기다리고, 그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이제 다람살라를 가야 되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서로가. 그래서 그때 돈으로 $35 정도, 거의 헐값입니다. 대개는 $100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고 한 4시간 정도 그 택시를 타고 달려서 밤에 아주 앞도 보이지 않는 인도 산길을 한 4시간 정도 달려서 가니까 그것도 아주 공포죠. 그렇게 이제 밤에 도착을 해서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또 편하게 이제 가는 길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뉴델리의 캐시미르 게이트라는 곳에 가면 이제 로컬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망명의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 망명자들이 타고 가는 그 시외 버스가 그 캐시미르 게이트에서 타고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 한 1960년대 정도의 뭐 시외 버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딱딱한 쿠션이 없는 의자에 좌석이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앞뒤 좌석가에도 거의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빽빽하게 타고 그 현지인들, 대부분은 뭐 티베트 사람들이 많은데 현지인들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12시간 이상을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저녁 때 타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제 나람살라에 도착하게 되죠. 또 편하게 가는 이제 버스가 있어요. 뉴델리의 티베트 망명촌에를 가면 거기에 이제 관광버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고속버스 같은 대절 버스들이 있어서, 이거는 시트도 좀 좋고 버스도 좀 굉장히 상당히 상태가 좋고 쿠션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타면 이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고, 가격은 좀 비싸죠. 근데 이제 뭐 지불할 만한 그런 뭐 35,000원, 3만원 뭐 이 정도 돈입니다. 그걸 타면 이제 밤새도록 가게 되는데, 좀 편히 가려면 좌석을 이제 두 좌석을 끊어가지고 옆좌석에는 뭐 짐을 놓고 그렇게 또 여행객들은 많이 다닙니다. 여행객하고 순례객들은 이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로컬 비행기를 타는 건데요. 비용은 대개 이제 $100에서 $120 정도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객들한테는 부담이라면 부담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그 정도 지불할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또 지불할 수 있는 돈이죠. 오전에 뉴델리 공항에 도메스틱, 그러니까 내국 항공선에서 출발을 하는데, 비행 시간은 대개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제 기내식이라고 뭐 이렇게 과자하고 샌드위치를 나눠주는데, 그거를 받을 때쯤 되면 쫙 유리창 밖에 그 히말라야의 설산 연봉이 쭉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온 거죠. 나람살라 공항에 내리면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면 약 뭐 30분 정도 하면 바로 왕궁 앞에 바로 도착을 합니다. 아주 쉽고 편안하게, 비용은 좀 들지만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게 달라이 라마 스님을 뵈러 갈 수 있는 길이고,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뭐 옛날 같지 않고 그래도 편안하게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뭐 올 때는 이렇게 뭐 로컬이 아니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데일리 나온다 그래도, 갈 때만은 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운이 좋으면 그 도착하는 날 법문이 있는 날 다람살라에 닿을 수 있습니다. 법문은 대개 남겔법당에서 열립니다. 아침에 법당 앞에 가면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렇게 처소에서 나와서 법당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운이 좋으면 또 눈도 마주칠 수도 있고요. 스님이 웃으면서 축원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더 운이 좋으면 카타를 건네드리면 이제 카타를, 그 흰천이죠. 우리 꽃 대신 바치는 흰천인데, 흰 비단천을 목에 걸어주시고 악수도 할 수 있고, 아주 운이 좋으면 그렇죠. 대부분의 법문은 뭐 티베트 말로 합니다. 근데 영어로 동시통역이 됩니다. 라디오를 가져가면 거기서 이제 주파수를 알려준 거기 맞추면 통역한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을 때는 중국어 통역도 나오고요. 일본인들이 많을 때는 일본어 통역도 들을 수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많거나 이제 뭐 진옥 스님이 하는 한국인 법회 이런 게 열릴 때는 한국말로 동시통역도 들을 수 있습니다.
통역하는 분들은 대개 현지에서 오랫동안 티베트 불교를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통역이 아주 정확합니다. 한국말 통역은 뭐 조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도 좀 나오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말로 본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이 있는 날 거기 남갤럽당에 갈 때는 휴대폰은 놓고 가야지 되고요. 뭐 테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사진 촬영도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 촬영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분들은 그 전에 그 밑에 티베트 라이브러리 그 행정 업무를 보는 거기를 가서 그 촬영 허가를 받으면 뭐 쉽게 그냥 내줍니다. 자기 어떤 목적이고 신분을 밝히고 이제 신청서를 쓰면 되게 이제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촬영 허가를 받으면 그 뭐 카메라 반입이나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휴대폰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또 컵을 하나 가져가시면 이제 본문 중간중간에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차를 짜이죠. 그 우유에 섞은 그 티베트 전통차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데 뭐 취향이 뭐 맞으시면 그걸 이렇게 받아서 차 한 잔 요기 대신 이제 차를 워낙에 오랜 시간 법문을 하니까 그 차를 한 잔 이렇게 함께 마시면서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문은 대개 경전 아니면 논사들의 논서를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대개는 아주 오랫동안 불교 승단에서 내려온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쉽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고 어려운 불교 용어라기보다는 누구나 뭐 중학생 정도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언어로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굉장히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어서 중간중간에 재밌는 유머러스한 그런 이야기도 섞어서 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전에는 일주일에서 뭐 열흘씩도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했는데 요새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오랫동안은 법문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요즘은 그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그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말로도 이렇게 통역을 해서 나오니까 한국 간간히 유튜브 달라이라마 스님 채널에 접속을 하시면 그때그때 주제와 법문을 예고를 하고 그 시간이 되면 라이브로 법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람살라를 가지 않고도 달라이라마 스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달라이라마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그런 방법이 요즘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시대에 만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들려주는 삶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우리 앞에 닥친 고난,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서 지혜롭게 이것을 넘길 수 있고 또 남을 위해서 이것을 회양할 수 있을까 하는 되게 그런 주제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가방을 메고 다람살라로 가서 티베트 스님들이 따라주는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면서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모두 다
그 지혜 한 편을 마음에 새기고 현재를 잘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나람살라의 숙박사정, 그리고 뭐 카페나 이런 식당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